데뷔작 혈투 같은 경우에는 도영, 헌명, 두수가 나오고요. 신세계에는 강과장, 정청, 이자성. 그 다음에 또 각본을 쓴 부당거래에는 최철기, 장석구, 주양 이렇게 3명이 나옵니다. 감독님 영화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주인공이 모두 3명이라는 거죠. 악마를 보았다를 빼면요. 주인공이 이렇게 3명으로 주로 삼으시는 이유가 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게 어떻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부당거래 같은 경우에는 경찰, 검찰, 그리고 거기에 뭐 조직폭력배들, 그런 폭력 조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기 어떤 그 세력들 간에 물고 물리는 어떤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각기 그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들인 거죠. 그러니까 세력 간의 어떤 싸움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삼각구도가 사실은 제일 재밌거든요. 물고 물리는 관계 이런 걸 표현하기에는 삼각구도만한 구도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보신 분들은 뭐 다른 영화를 좀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무간도라는 영화 많이 떠올리셨을 거고요. 대부라는 영화도 떠올리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다른 영화들에 대한 레퍼런스에 대한 뭐랄까 의식을 좀 많이 하셨는지. 뭐 무간도도 그렇고 대부도 그렇고 거의 한 100번 가까이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고, 사실은 대부 같은 경우는 되게 담고 싶었어요. 네, 되게 담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의 어떤 영향이 영화에서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영화들하고 비교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영광이고요. 네, 그래서 잘못 만들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장르 영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재나 이런 것이 참신하지 않다라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취할 수 있는 건 다 취하고 싶었어요. 좋은 것들은. 영화를 준비하시면서 각 그 역할에 맞는 배우를 딱 그 3분을 두고 쓰신 건지 아니면 또 염두에 둔 배우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책을 쓸 때 어떤 특정 배우를 염두에 두고 쓰진 않아요. 그게 이제 배우를 염두에 두고 쓰게 되면 캐릭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배우를 계속 차용하게 돼요. 그래서 캐릭터가 갇혀요.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어떤 특정 배우를 염두에 두고 썼는데 그 배우가 안 하면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쓰고 대신에 그 배우들이 봤을 때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는 여지를 좀 주려고 해요. 어떤 배우가 보게 될 땐. 그래서 이 역할에 어떤 배우가 들어왔을 땐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인 배우가 그 역할을 했을 때의 그 캐릭터, 그리고 대단히 냉정한 이미지의 배우가 했을 때 그 캐릭터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캐스팅을 할 때도 이제 캐스팅하는 과정도 재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워두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쓰진 않고요. 감독님의 신세계에서 그 악마를 본 것 같은 그런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최민식이 속한 조직이 더 선량한 조직인데 더 악마같고, 그리고 정청이 오히려 더 선량해 보이고, 감독님의 신세계가 뭔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작품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제 신세계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글쎄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걸 꼭꼭 숨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실력이 되거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그건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에서도 그런 고민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선하면 수단은 상관이 없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세상을 정확하게 선악으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편이 되게 악할 수도 있어요. 들여다보면. 그리고 악하다고 생각했던 저쪽 편이 들여다보면 의외로 선할 수도 있고, 저는 상황이 그렇게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이렇게 몰렸을 때, 그러니까 사실 자성 같은 경우에도 자성 입장으로서는 저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나왔고, 예. 그래서 영화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고. 네, 어떻게 사전 조사를 하시고 어떻게 취재를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취재하기 이전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좀 해요.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다음에는 그 분야 쪽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니까 일부러 만나거나 하진 않고요. 그쪽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뭐 이런 데가 있으면 가서 그냥 하루 종일 봐요. 그 옆에서 뭐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소개받아서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같이 뭐 밥도 먹어보고 술도 먹어보고 했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분들이 의식해요. 그래서 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켜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모든 자료조사가 끝나고 이제 필요한 만큼의 이야기를 만들 만큼의 모든 게 이제 다 준비가 됐다고 하면 일단 덮어놔요. 그리고 몇 달 동안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쓸 때는 팩트 한 줄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만들 소재와 그 다음에 뭐 주요 캐릭터들만 딱 만든 다음에 나머지는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영화는 그럴듯한 구라라고 생각해요. 다큐멘터리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또 너무 자기가 조사한 현실과 뭐 이런 자료에 집착을 하면 다큐가 돼버려요. 이야기를 만드는데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연출작이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제 역량은 다 했어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다 했고 최선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영화를 다시 찍는다고 해도 이거 이상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약간 뭐 미흡한 부분, 뭐 제가 봐도 보이는데 안 보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있으면 연출력에 문제가 있지, 배우분들의 연기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하자는 저는 없다고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네, 좋은 쪽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